이번에 제가 선정한 책은 이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앞에다가 적었어요.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책을. 내가 그동안 읽은 책들은 나의 무의식이 되어서 나의 내면에 잠재의식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적어놨는데, 제가 그동안 읽은 책들을 여태까지 총 다 합치면 엄청 많아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저도 이야기하고 있고,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내가 처음 말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그런 책들에 써있는 말들이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그냥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눈에 잘 안 읽히면은 그냥 안 봐요. 그 책이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 300페이지가 전부 다. 근데 읽다 보면은 꽂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냥 그때까지 그냥 대충 그냥 읽어요. 쭉쭉쭉. 그러다 꽂히는 페이지가 있으면 그 접어놓은 페이지들 앞뒤로 막 더 봐요. 그러면서 그 중에 몇 페이지를 딱 뽑죠. 그러면서 내 생각들을 정리를 하면서 기획을 하고, 그냥 생각하고 기획했던 것들을 바로 실행해요. 그게 저는 올바르게 책을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지금 39이고요. 이제 40이 돼요. 40이 되는데 역대급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자리가 3으로 바뀔 때 내가 이런 고민을 했었나? 아마 했겠죠. 우리 19살에서 20살 바뀔 때도 아저씨 된다 이런 고민 했겠죠. 싸이월드에 보니까 20살 되면 마치 세상을 다 뭐 잃은 것처럼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30살 될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40의 제 역할은 너무 달라요. 자녀에 대한 고민, 회사에 대한 고민, 세상에 대한 고민,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봤더니 제가 20대에 빨리 시작하고 다 빨리 끝냈어요. 대학교도 조기 취업을 해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취업을 하고, 대학도 동기 중에 제일 빨리 갔다 오고, 군대도 빨리 전역하고, 취업도, 창업도, 결혼도. 아이가 첫째가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제 친구들은 이제 낳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빨랐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40에 다가왔는데, 이런 20대들 만나면 제가 너무 막 두근두근 거려요. 30대 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20대 때 그렇게 할 걸. 나도 30대 때 그렇게 할 걸. 근데 제가 50이 돼도 이런 아까 전에 이제 어떤 버리는 용기, 포기하는 용기를 내지 않으면 50이 돼도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40에 나도 좀 더 놀아볼 걸. 왜냐면 60분들이 보시는 40은 또 애기들인 거야. 우리가 더 밑에 어린 친구들을 보듯이. 근데 내 인생을 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40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40과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사서 보는 중에 40에 읽는 이 책을 이제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이 나의 어떤 이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은 40대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풀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50대에 더 내가 후회하지 않고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50살의 김한균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딱 이 책에 끌렸어요. 직관적으로 그냥 40이라는 단어와 니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게 이제 됐습니다. 여전히 이 책을 보면서 긍정양식 디오니소스적이란 단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해 안 되고 몇 번을 봐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좀 더 현재보다는 좀 더 만족하는 그런 40대의 어떤 잠재의식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짧게 다른 분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좀 이렇게 읽어요. 여기가 어차피 모든 책에 공통점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이런 거. 그리고 모든 책에 공통점이 있어요. 페이지 수가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교집합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이제 저는 이제 1장에서 마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정리를 해봤을 때 제일 좋았던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익숙함을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우리는 너무 편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편한 게 아니라 전 익숙한 거라고 봐요. 잘 모르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아이들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골프를 잘하는 과정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배우기 싫어요. 저희 둘째는 지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피아노를 너무 좋아했는데
중간에 막 레벨이 올라가면서 어려우니까 치기 싫어해. 그때 그럼 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또 치고 싶어서 지가 치다가 잘 쳐졌어. 그러면 이게 이제 편하니까 재밌으니까 좋아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을 못 깨는 이유는 익숙해서라고 생각해요. 익숙해서. 저도 다시 내가 어떤 조직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해요. 나는 지금 사업하는 게 익숙해요. 실패하는 게 익숙하고 이거 될 것 같은 데를 시도를 많이 하는 게 익숙해요. 저금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익숙하고 여러분들과 다른 익숙함이 저한테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다르게. 근데 이거를 깨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원하는 나로 살려면 저는 이걸 깨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서 깨고 이거와 비슷한 그릇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이 틀을 깨고 다른 틀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낯섦과 모험에 집중하는 내 어떤 삶의 자세는 유지하자,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구절이고요. 이 81페이지에 있는 초이는 과거나 미래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다, 이 구절도 너무너무 이제 초인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이 순간이다. 전 내일 죽어도 사실 정말 여한은 있어요. 아이들 좀 더 큰 것 좀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전 내일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모험을 많이 하면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장은 대충 그런 편한 얘기들로 저한테는 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장은 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6페이지에서도 제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썼어요. 저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준비된 긍정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방이랑 문제 해결이라는 걸로 저희는 그 긍정을 전 정의를 좀 내리는데요. 예방은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여기 물을 내가 쏟을 것 같아서 뚜껑을 닫아 놓는다던가 이 물병을 내 손이 안 닿는 곳에 치워 놓는다던가인데 문제 해결은 이걸 톡 쳐서 쏟았어. 그럼 빠르게 수건을 갖고 와서 닦는 거, 이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선순위는 예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걸 준비 못해서 깨지면 빠르게 문제 해결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안 쏟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체의 철학 원리가 그래서 저는 되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따가도 의견을 많이 듣고 싶은 게 제가 되게 많이 검색해봤어요. 네이버에, 구글에, 챗GPT에 힘의 의지 정말 많이 검색해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그 대목이 있다면 나는 해야 한다는 낙타정신, 나는 하기 원한다 사자정신, 최고의 몰입 아이정신. 저는 지금 아이정신 상태에 들어와 있다고 저를 좀 생각했거든요, 책을 보면서. 그리고 뭐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이거 진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전 니체 관련된 책을 이 책이 처음이에요. 이 책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113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을 살아라. 저는 모든 문장들이나 모든 꿈들을 명사형으로 정리하기보다 동사형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얘기를 자꾸 제가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셋째의 꿈이 먹방 유튜버. 그럼 샛별아 넌 어떤 먹방 유튜버가 될 거야? 그래서 zet별이 방에는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제 지인이 오리온에나 농심에나 있어서 매일 과자 협찬을 이렇게 받아. 해봐, 다 해봐. 어떤 유튜버? 나는 이쁘고 날씬하고 이런 잘 먹는 유튜버가 되고. 너 근데 이렇게 많이 우리 집에서 제일 덩치가 크거든요, 셋째가. 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막 이제 이러면 이제 그럼 과자 말고 ASMR로 하겠대. 그러니까 단순히 먹방 유튜버가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진짜 접두사가 되게 많이 붙는 뭔가 뭐 머리가 어떻고 이런 동사형으로 가야 우리 꿈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그냥 장래 희망칸에 그냥 직업을 썼어요.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의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대표가 될 겁니다 라고 쓰는 사람 전교생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물론 그랬어요. 저도 물론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최소한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도 이런 이야기가 될 때 또 그런 동사형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보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113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130페이지 보면 상승만 하는 인생도 없고 하강만 하는 인생도 없다. 이게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긍정이란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하강할 때 뭔가 준비를 하면서 뭐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에 어떠한 인생을 여행할 것인가 해서 이제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도구들에서도 되게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그런 구절들이 있고요. 원페이지를 골라주세요 라는 거에서 저는 187페이지를 꼭 뽑고 싶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망각과 기억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제때 기억할 줄 알아야 하고 제때 잊을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 나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만 잊어버려서 그런 누구한테 피해주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행복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선에서 나는 내가 정말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말 제때 딱 기억해주고 또 잊을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어제 한 행동들도 생각해보면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골프를 되게 좋아해요. 골프 배운 지 한 3년 됐는데 오늘도 저 파3에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저거 홀인원 하는 건데 요만큼만 갔으면 홀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소한 것들도 되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홀 때문에 다음 홀을 망쳐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어떤 거 삶에서도 이런 뭐 작은 운동하는 데서도 잊을 줄 알고 또 정말 좋았던 거 잘 기억하는 거 이런 거 전 엄청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4장에서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 4장이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많이 와닿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215페이지에 있는 고통에 대한 처방은 고통이다라는 어떤 해석과 의미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좀 다가왔는지, 230페이지에 보면은 젊은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탄 젊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저는 제가 늘 강연 가서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경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20대 때 잃을 거 시간밖에 없을 때 많이 넘어지라 그래요. 많이 다쳐보고 많이 상처받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연애도 많이 해보고 뭐 사업 실패도 그때 할 수 있는 온갖 인생의 실패는 다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똑같은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건 그건 습관이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하진 말고 같은 실패 한 번쯤은 꼭 경험해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나락을 가는지는 잘 알 것 같아요. 내가 뭘 안 하면 되는지는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험이 없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 중에 이제 저도 아까 전에 성우님이 그랬나? 언제 죽는지 누가 그랬지? 언제 죽는지 궁금하다. 네 맞아요. 저도 언제 죽을지 좀 궁금해요. 제가 만약에 5년밖에 안 남았으면 저는 5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선순위 5년은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와이프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5년 뒤면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이런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뒷전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와이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충분한 무언가를 주고 갈 것 같고요. 5년 동안은 나한테 완전 집중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때에 살고 제때에 죽어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준다. 이 문장에 정말 머리를 탁 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마쳤습니다. 네.